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했을 때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건데요. 2015년 유엔에서 이미 폐지를 권고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그 미투 운동에 대한 소식이 내용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형법 307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 적시라는 것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욕죄는 이제 의견, 경멸적 표현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모욕죄인데 모욕죄에 대비해서 명예훼손죄는 이제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그렇죠.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죄죠.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터넷상의 글이나 댓글에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여자하고 대학 시절에 동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대학 시절에 나하고 동거하고 저런 사람이 아치 요조숙녀처럼 저렇게 잘 살고 있다. 이게 다 남편도 속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버리면 자기하고 과거에 동거한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을 적시했으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게 허위라고 그러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해서 더 중하게 처벌받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강도한테 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뭐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실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죠. 또 이제 그 전과가 있어서 사기죄로 감옥소에 갔다 왔다. 그래서 감옥소에 갔다 와서 이제 다 죄값을 치렀는데 그 후에 저 사람 사기 전과가 있어서 옛날에 감옥소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중 처벌이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이제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폭력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막 인터넷에 물론 이거를 고소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막 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우리 이제 무죄 추정 원칙도 있으니까 확인되기 전에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두 사람 간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 하느냐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이제 판단되죠.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모르되 증거가 이제 명확치가 않죠. 보면 자기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진술밖에 없는데 그것도 벌써 뭐 10년 전, 20년 전 거를 가지고 나 그때 추행을 당했다. 그것도 폭행 협박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했다. 위력에 의해서 당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건 사실을 얘기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받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아주 발달된 나라가 이제 흔치 않죠.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인프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을 한번 올리면 이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고 전파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인터넷 글을 올리는 순간에 이게 이제 유명인의 경우에 보도가 되면 아주 그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이렇게 말하는 당사자끼리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네. 이 특별법에 의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또 폐지보다는 신중론도 있거든요.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된 이런 나라에서 그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게 아주 간단한 댓글만 올려도 그렇죠. 그 댓글로 인해서 아주 회복 불능의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리고 댓글만 가지고도 그 견디지를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 인터넷 댓글 때문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사례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댓글 또 인터넷 글이 너무 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뭐 강도라든지 뭐 이런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인격 살인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훼손된 명예가 복구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아니면 말 것이고 이 카더라 통신이 하나 있으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맞습니다. 확인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터넷에 나오면 이것이 진실인 양 일반인한테 왜곡돼서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더라도 일반인들은 많이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면 즉각적으로 많이들 고소를 합니다. 이걸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실제적인 피해인데도 결국은 그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의 310조에 보면 이 진실을 얘기하고 또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은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문학의 정치계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이제 미투 운동 또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 부끄럽고 또 반성되는 마음도 있고 또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숨겨진 것 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법적인 어떤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산다. 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너무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좀 가치를 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성경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당했던 요셉의 사건을 통해 볼 때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지를 결혼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는 자들부터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기 전부터 지금이라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연습들, 훈련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성경 말씀에도 골로새서 4장 4절에 마땅히 할 말이 있다면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처럼 물론 미투 운동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 비밀이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양성평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 정신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 저 생활을 하게 되면 급변하는 시대 정신에 있어서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얘기한다면 그렇게 다 이제 그 수용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한 시대고 또 성교육도 많이 돼 있고 또 해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들도 국내로 실시간으로 전파돼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시대 정신에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대 정신에 뒤떨어져서 정말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죠. 뭐 얼마 전에도 뭐 최근에 문제된 그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도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크게 타격을 받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미 그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네. 국회에 이제 발의돼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이 네. 이제 2016년에 네. 명예훼손죄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자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예훼손죄를 이제 폐지하자는 것은 그 금태섭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거나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나 언론 출판을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네. 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고 네, 예. 또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아예 없애버리고 민사적으로 결국 잘못했으면 배상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폐지 법안을 낸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폐지 법안이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투 운동에 의해서 그 공개한 사람들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더더군다나 미투 운동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 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자. 이제 이런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카더라 통신이 인터넷 댓글이 올라와서 결국은 인격살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명예훼손죄 폐지는 신중을 기해라. 그러네요. 그리고 다만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는 하지만 307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진실을 말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결국 처벌받지 않는 307조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걸림돌은 307조로 해결하고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과연 또 사람들에게 진리와 진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만이 진실이시고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지혜는 우리 삶의 양식,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구나.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